어머니,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깨는데 물 한 컵 마셔도 또 목이 말라요. 예전엔 일주일이면 나았던 손톱 밑 상처가 이제는 한 달이 지나도 아물지 않아요.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난간을 꼭 잡아야 해요.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된 신호일 수 있어요. 제가 40년 넘게 영양 건강 상담을 해오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있어요. 65세 김순자 어머니셨는데요. 진료실에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당뇨래요. 근데 저는 단 것도 안 먹고 밥도 적게 먹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건 어머니들의 잘못이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과정이에요. 특히 폐경 이후에는 더 그래요. 2024년 질병관리청 당뇨병 팩트시트를 보면요. 50대 여성은 10명 중 1명이 당뇨예요. 60대는 10명 중 2명으로 늘어나고요. 70대가 되면 10명 중 2명 반이 당뇨를 앓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미국과 핀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요. 생활 습관만 제대로 바꿔도 당뇨 직전 상태에 있던 분들의 58%가 당뇨병으로 진행되지 않았대요. 약도 안 먹고요. 그냥 생활 방식만 바꿨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폐경을 겪으신 어머니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검증된 혈당 관리법부터 실제로 좋아지신 분들 이야기, 그리고 폐경 이후 여성분들만의 특별한 관리법까지요. 끝까지 들으시면 당뇨가 더 이상 무섭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정확한 현실부터 알아볼게요. 50대 여성 100명을 생각해 보세요. 그중 12명이 당뇨예요. 60대는 100명 중 19명이고요. 70대는 100명 중 24명이 당뇨를 앓고 계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도 해당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전혀 부끄러워하실 일 아니에요. 이건 나이가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거든요. 그럼 왜 폐경 이후에 당뇨가 잘 생길까요? 이유를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폐경 전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우리 몸을 지켜줬어요. 이 호르몬이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도 했거든요. 마치 집을 지키는 경비원처럼요. 그런데 폐경이 되면 이 호르몬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경비원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요.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도 막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몸에서 당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밥을 먹으면 우리 몸이 당분을 빠르게 태워서 에너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과정이 느려져요. 마치 예전에는 빨리 타던 장작이 이제는 축축해져서 잘 안 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먹은 당분이 몸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배의 살이 더 잘 찌는 거예요. 폐경 후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배의 살이 더 잘 쪄요. 특히 뱃살이 문제예요. 뱃속에 쌓인 지방은 혈당을 올리는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번째는 근육이 줄어드는 거예요. 30대부터 근육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서요. 50대가 넘으면 그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당분을 가장 많이 태우는 곳이에요. 근육이 줄면 당분을 못 태우니까 혈당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는 거예요. 갱년기 증상 때문에 스트레스가 늘어요. 잠도 잘 안 오고 화도 잘 나고 불안하기도 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혈당을 올려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다 본인 잘못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 이건 폐경이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몸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앞으로 10년, 20년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제가 진료한 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58세 박영희 어머니였어요. 건강검진에서 갑자기 당뇨라는 소리를 들으셨대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으셨죠. 선생님, 저는 단 것도 안 먹고 과일도 많이 안 먹는데 왜 이래요?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러셨어요. 갱년기가 막 시작되었고요.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못 하셨고요.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스트레스가 심하셨어요. 밤에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요. 딱 봐도 앞서 말씀드린 5가지가 다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 딱 3가지만 바꿔보자고 했어요.
첫째, 혈당을 제대로 재보자. 둘째, 호르몬 균형을 맞춰보자. 셋째, 근육을 지켜보자. 6개월 후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약도 안 먹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줄 알고 너무 속상했는데 이제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제대로 알고 나니까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3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어요? 나는 지금 어느 단계일까? 하는 거요. 그럼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아래 증상 중에 해당되는 게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시면 돼요. 밤에 목이 말라서 깨는 일이 일주일에 3번 이상 있으신가요? 소변을 보러 밤에 2번 이상 일어나시나요?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신가요? 작은 상처가 2주 이상 안 났나요? 피부가 자주 가렵고 긁으면 잘 안 나아요? 발 뒤꿈치가 갈라지고 거칠어요?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꾸 주저앉고 싶어요? 손에 힘이 없어서 병뚜껑을 잘 못 따요? 글씨가 흐릿하게 보여요? 발가락 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요. 밤에 불을 켜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자,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3개 이하면 지금은 괜찮지만 예방이 필요해요. 4개에서 6개면 당뇨 직전 단계일 수 있어요. 7개 이상이면 꼭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건 자가 진단이 아니라 본인 상태를 확인하는 기준이에요.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받으셔야 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똑똑하게 혈당 재기. 혈당 관리의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내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 손가락 찔러서 피 한 방울로 재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연속으로 혈당을 재는 기계가 나왔어요. CGM이라고 하는데요. 팔에 동전만 한 센서를 붙이면 하루 종일 혈당을 보여줘요. 여러 연구에서 이런 기기를 사용하면 당화혈색소가 0.3에서 0.6% 정도 개선된다고 보고했어요. 왜 이게 좋을까요? 첫째, 하루 종일 혈당을 보여줘요. 아침, 점심, 저녁뿐 아니라 잠잘 때도 계속 재요? 그래서 내 혈당이 언제 오르고 내리는지 알 수 있어요. 둘째, 뭘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지 바로 알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식빵을 먹었는데 혈당이 확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통밀빵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나나를 먹었는데 괜찮으면 계속 먹어도 되는 거고요. 셋째, 내게 맞는 음식을 찾을 수 있어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달라요. 어떤 분은 밥을 먹어도 괜찮은데 어떤 분은 국수가 더 나아요. 이걸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계를 꼭 써야 할까요? 아니에요. 집에서 재는 혈당계로도 충분해요. 다만 제대로 재는 게 중요해요. 제대로 재는 방법. 아침 공복에 1번, 식사 후 2시간에 1번, 자기 전에 1번. 이렇게 하루에 3번만 재도 충분해요. 그리고 작은 공책이나 수첩에 적어두세요. 뭘 먹었는지, 혈당이 얼마였는지요. 한 달만 적어도 패턴이 보여요. 아, 나는 아침에 빵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구나. 저녁을 늦게 먹으면 다음날 아침 혈당이 높구나.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관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혈당을 제대로 재는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2단계 폐경과 함께 관리하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폐경 이후 당뇨는 일반 당뇨와 달라요. 호르몬이 뚝 떨어지면서 생기는 문제니까 호르몬도 함께 봐줘야 해요. 여러 연구에서 폐경 후 여성들이 호르몬 변화와 혈당을 함께 관리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했어요. 왜 그럴까요?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거의 안 나와요. 이 호르몬이 없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면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져요. 그럼 어떻게 호르몬 균형을 맞출까요? 병원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추는 방법도 있어요. 첫째, 콩 제품을 먹어요.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해요. 하루에 두부 1모 정도면 충분해요. 아침에 두부 반모, 저녁에 반모 이렇게요. 콩국수, 콩비지, 검은 콩도 좋아요. 둘째, 꾸준히 운동해요. 운동이 호르몬 균형을 맞춰준대요. 일주일에 3번, 30분씩만 걸어도 충분해요. 산책하듯이 편하게 걸으시면 돼요. 걸으면서 팔을 크게 흔들어 주시고요. 셋째, 충분히 주무세요. 잠을 자야 호르몬이 제대로 나와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저녁에 따뜻한 우유 한 컵 드시면 도움돼요. 그리고 자기 전에 방을 어둡게 하세요.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두시면 밤에 화장실 갈 때도 안전하고요. 넷째, 스트레스를 줄여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올려요. 심호흡만 해도 도움돼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5분씩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면 돼요. 이렇게 4가지만 지켜도 호르몬 균형이 훨씬 나아져요. 그럼 혈당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혈당도 재고, 호르몬 균형도 맞추면 다 끝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 더 중요한 게 남았어요. 바로 근육이에요. 3단계 근육 지키는 법. 근육과 혈당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엄청 중요해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당분을 가장 많이 태우는 곳이거든요. 여러 연구에서 규칙적인 근력 운동이 혈당 조절 능력을 개선시킨다고 보고했어요. 일주일에 2번만 해도 말이에요. 그런데 30대부터 근육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서요. 50대가 넘으면 그 속도가 더 빨라져요. 가만히 있으면 10년 후에는 근육이 상당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혈당도 자꾸 올라가고요. 그래서 근육을 지켜야 해요. 어떻게 지킬까요? 운동이에요. 그런데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걸 들라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해요. 첫째, 앉았다 일어서기. 지금 앉아 계신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이에요. 손은 가슴에 모으시고요. 천천히 일어났다가 천천히 앉으시면 돼요. 10번씩 3세트만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에 한 번씩이요. 이게 허벅지 근육을 키워줘요. 둘째, 벽 짚고 팔굽혀펴기. 벽을 마주보고 서세요. 팔을 어깨 너비로 벌려서 벽을 짚으세요. 그 상태에서 팔을 굽혔다 펴요. 8번씩 3세트면 충분해요. 이게 팔 근육을 키워줘요. 셋째, 계단 오르기. 계단이 있으면 오르내리기만 해도 돼요. 10분만 하세요. 무릎이 아프시면 천천히 하시고요. 난간을 꼭 잡으세요. 이게 다리 전체 근육을 키워줘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운동 전후에 꼭 혈당을 재세요. 운동 전에 한 번, 운동 후에 한 번요. 그러면 운동이 내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은 운동 후에 혈당이 내려가는데요. 어떤 분은 오히려 올라가기도 해요. 그럴 땐 운동 강도를 조금 낮추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근육을 키우려면 단백질을 먹어야 해요. 하루에 손바닥 크기만큼 3번 드시면 돼요.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두부 반모 이런 식으로요. 단백질을 먹어야 운동한 게 근육으로 만들어져요. 자, 이제 3가지 단계를 다 배웠어요. 혈당 재기, 호르몬 균형, 근육 지키기요. 그런데 이것만 알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뭘 먹느냐도 엄청 중요해요. 음식은 혈당에 직접 영향을 줘요. 같은 양을 먹어도 뭘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도 하고 확 오르기도 해요. 영양 전문가들이 권하는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좋은 음식들. 현미, 귀리, 통밀빵 같은 통곡물이요. 흰쌀밥보다 훨씬 나아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같은 푸른 채소예요. 이건 혈당을 거의 안 올려요. 마음껏 드셔도 돼요. 견과류,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이요. 이것도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조심해야 할 음식들. 흰쌀밥, 식빵, 감자 같은 것들이요. 이건 혈당을 빠르게 올려요. 수박, 파인애플 같은 달콤한 과일도 조심하세요. 과자, 케이크, 사탕 같은 단 음식은 당연히 피하시고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매 끼니마다 이렇게 드세요. 접시를 하나 놓고 생각해 보세요.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세요.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거요. 접시의 4분의 1은 단백질로 채우세요. 생선, 닭고기, 두부 같은 거요. 나머지 4분의 1은 통곡물로 채우세요. 현미밥이나 통밀빵 같은 거요. 이렇게만 드셔도 혈당이 훨씬 안정돼요. 그리고 식사 순서도 중요해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면요. 식사할 때 작은 물병 하나를 옆에 두시면 좋아요. 한 모금씩 마시면서 천천히 드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돼요.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거든요. 자, 이렇게 음식을 조절하는 방법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만 하면 평생 안전한 걸까요?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 때문이에요.
눈이 안 보이게 되거나 콩팥이 나빠지거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로 합병증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대요. 3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 당화 혈색소 검사예요. 이건 지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알려줘요. 손가락으로 매일 재는 건 그 순간만 보는 건데 이건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 몸무게도 재세요. 집에서 재도 되고 병원에서 재도 돼요. 집에 혈압계 하나쯤 있으면 편해요. 요즘은 손목에 차는 작은 것도 나왔더라고요.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예요. 당뇨가 있으면 혈관이 나빠지기 쉬워요. 콜레스테롤을 체크해야 해요. 콩팥 기능 검사도 받으세요. 당뇨는 콩팥을 서서히 나쁘게 만들어요. 초기에 발견하면 막을 수 있어요. 1년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 눈 검사예요? 안과에 가서 망막을 확인하세요. 당뇨는 눈 혈관을 망가뜨려요. 그런데 초기엔 본인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필요해요. 발검사도 중요해요. 발가락 끝, 발등을 만져서 감각을 확인하세요. 당뇨가 심해지면 발 감각이 둔해져요. 상처가 나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심장 검사도 받으세요. 심전도나 심장 초음파로 확인하면 돼요. 이 일정만 지켜도 합병증을 대부분 막을 수 있어요. 귀찮아 보이지만 평생 건강하게 사는 길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그럼 이제 실천할 차례예요. 지금까지 많은 걸 말씀드렸는데요. 한꺼번에 다 하려면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딱 3가지만 추려봤어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요. 첫째, 혈당 재는 습관 만들기. 약국에서 혈당계를 하나 사세요. 비싼 거 아니어도 돼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작은 공책이나 수첩 하나 준비하세요.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재고 적으세요. 딱 1달만 해보세요. 1달 후에는 내 몸이 어떤지 보여요. 둘째, 운동 시작하기.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어요. 첫 주에는 걷기만 하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0분씩요. 처음 3일이 고비예요. 첫날은 힘들어요. 둘째 날은 조금 나아요. 셋째 날부터는 습관이 되기 시작해요. 둘째 주부터는 화요일, 목요일에 근력 운동을 추가하세요.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벽 짚고 팔굽혀펴기 8번이요. 토요일, 일요일은 쉬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체력이 좋으신 분, 내일부터 30분 걷기. 무릎이 안 좋으신 분, 식단부터 바꿔보세요. 셋째, 병원 예약하기.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고 병원에 전화하세요. 당뇨 검사 예약하고 싶다고 하시면 돼요. 동네 내과나 가정의학과면 충분해요. 꼭 큰 병원 갈 필요 없어요. 검사 받고, 결과 듣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상담 받으세요.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들으셨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이렇게 해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제가 4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확신하는 건요. 작은 실천이 정말로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첫 3일만 해보세요. 첫날은 힘들어요. 둘째 날은 조금 나아요. 셋째 날부터는 습관이 되기 시작해요.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1달이 지나면 혈당이 달라진 걸 보실 거예요.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달라져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길었죠?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4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당뇨는 무서운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관리하면 평생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더 그래요. 몸이 변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관리하면 돼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혈당을 제대로 재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근육을 지키고, 음식을 조절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거예요.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들에게 알리고 같이 하세요.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오늘 들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가족이 함께하면 훨씬 쉬워요. 혹시 주변에 당뇨로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알려주세요. 정확한 정보가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알림도 켜두시면 건강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남겨주세요. 나는 이렇게 해서 좋아졌어요 같은 이야기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당뇨가 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을 더 챙기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앞으로 10년, 20년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